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네, 이번 분석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센텀 수영강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름이 참 길어지고 있습니다. 센텀 수영강 푸르지오. 예, 9자네요. 이게 길어진다고 얼마 전 그 TV 뉴스에도 나오던데,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는 만큼 세상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토지 대지권은 13.7평, 건물 면적은 25.7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 자, 일괄 매각한다는 것은 같이 매각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택 또는 뭐 단독 주택이나 뭐 상가 건물 뭐 이런 부동산들이 경매에 나오면 당연히 토지와 그리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같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것도 뭐 투자 어떤 포인트라고 해서 그런 것만 입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집합 건물, 아파트인 집합 건물일 때, 자, 이런 토지와 건물이 따로 만약에 경매에 나온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집합 건물에 관련된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이 집합 건물의 어떤 처분에 따라서 이 토지는 같이 따라가는 그런 원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성되면 토지 등기를 없애버리고 집합 건물의 처분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대지권이죠. 대지권. 아파트 땅에 있는 건물의 전용 면적의 비율만큼 그 아파트의 앉아있는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소유하는 지분만큼의 면적이 13.7평이라는 것, 그리고 건물 전용 면적은 25.7평이라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일괄해서 경매에 나왔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그 토지 사용하고 소유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3억 3,900만 원. 한번 유찰됐습니다. 유찰. 김 누구누구가 소유자고 김 누구누구가 동시에 채무자.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 29일 전이고, 지금 수업하는 오늘 입찰 29일 전 사건이고, 2월 19일 날 1차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때 유찰됐고, 3월 25일 날 2차 2억 7,120만 원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수영강이 있고, 앞에는 공원도 있습니다. 비교적 좋아 보입니다. 센텀 수영강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망미주공, 센텀 리버 SQ 아파트, 강변 이편한 세상, 이렇게 또 코스트코도 있습니다. 주변에 생활하기 위한 주거 편의시설,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임차인에 대한 조사된 사항이 없더라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해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라고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사항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 가장 빠른 근저당이 있습니다. 2018년 2월 9일 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미 경매 신청돼 있고 근저당. 2월 8일, 2018년 2월 9일이네요.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있는 이런 권리들은 낙찰받고 잔금을 내면 모두 말소됩니다. 모두 없어진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봅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는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 가장 신경 쓰이는 거 이거. 자, 등기사항 인수할 것 없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관리비 연체가 과다하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인수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두어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 최근에 어떤 건축된 단지가 큰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라고 해봐야 도시가스 정도입니다. 그러나 조금 건축한 지가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 세대수가 적은 경우, 전기요금도 별도인 경우가 있고 당연히 난방과 관련된 가스요금도 별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사용자 부과 원칙에 따라서 인수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분쟁과 다툼은 큰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작은 데서 발생해서 그것이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았죠. 자, 그래서 사전에 확인해 두면 나중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 자, 점유자는 누구냐?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걸로 봐서 소유자 세대가 있는 것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이자 채무자. 자, 이 세대가 될 것이고 소유권자입니다. 예상 기간 1에서 약 3개월 정도면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350, 한 300 정도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겠죠. 물론 실제 보면 이거보다 좀 더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 비용 최대 어디까지 줄 것인가,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적게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금액을 대략 어림짐작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해보면 잔잔하게 더 들어갑니다.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명도 소송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어떤 경우냐? 지금 현황조사서와 매각 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경매 진행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이 실제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명도 소송 가능성까지 있겠죠. 물론 희박하다는 거죠.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 매물입니다. 자, 우리가 7층인가? 그렇죠. 7층. 자, 5층, 12층. 자, 이런 것들 보시면 4층, 유사하죠. 3억 5천, 3억 5,500. 자, 이것이 제일 저렴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3억 4천도 있습니다. 3억 5천. 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 보면 2019년 거래 내역 보면 3억 4천, 3천, 2천, 3억 1천, 3억 2천, 3천, 2천, 3천 수준에서 거래가 많이 됐고요. 최근에 3억 4천도 있습니다. 4층. 자, 그렇게 보면 호가 중에 제일 낮은 게 3억 5천이고 실제 거래된 것들은 3억 3천에서 5천 사이다. 자, 우리는 중층입니다. 따라서 3억 3천에서 약 4천 정도 사이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인근에 아파트 낙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만약 입찰을 들어온다면, 누군가 들어온다면 그 경쟁자들이 비슷한 물건이라고 생각할 법한 물건, 자, 비슷한 금액대와 가격대, 자, 한 세 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한성기린, 경동, 현대홈타운. 자, 93년도, 4년도, 05년도, 그리고 17.8평, 25.7평, 25.7평. 14, 12, 12, 중층, 좀 다 로열층에 가깝네요. 자, 그리고 서양, 동양, 남동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모두 2차에는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3대1, 7대1, 1대1. 그 인기와
어떤 가격의 시장 가격과 거래 가능한 금액, 어떤 그 금액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때문에 약간의 경쟁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2차 때는 누가 입찰을 들어와도 반드시 들어왔다라는 것. 감정가와 거래 가능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 자,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자, 낙찰가는 저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때의 어떤 상황, 경쟁자 수, 뭐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어떤 상황,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2%, 94%, 90%. 자, 이것을 가중 평균 구하면 92.49%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하한가 3억 3천을 적용하면 대략 3억 1,200 정도의 낙찰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상한가 적용하면 3억 2천. 3억 1천에서 3억 2천. 이 사이에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3억 2,149만 원. 중간 가격 정도, 뭐 한 상한가에 가까운 3억 2천 정도 자 적용을 해서 가능한 그 취득할 때 지출 가능한 모든 금액을 보면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할 때 들어갈 비용, 그리고 이사 비용 이거 들어갈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3억 2,702만 원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